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강의에 이제 그 종격하고 화격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사실은 이 격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두 가지 문제에서 걸려요. 월지하고 일간하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풀었단 말이죠. 여기서 왜 걸리냐니까 얘하고 오행이 같으면, 같은 동일 오행이면 여기서 격을 안 잡고 달리 잡아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좀 많이 이제 정리를 오늘 해드려야죠. 여기서 이제 양인격과 뭐 건록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기본 내 팔격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인 건록 두 개 합치면 열 가지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종격이 나왔었고요. 화격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요거 전체가 격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 문제는 그 기타 잡격이 많아요. 이 중에서 뭐 일기 생성격, 사위 순전격, 이 특수한 몇 가지만 제하고는 대다수가 잡격이에요. 쉬운 말로 써요. 잡다는 뜻이 뭔 뜻이냐니까, 격으로 치기에는 애매모호한데, 사주 책을 많이 고전을 보다 보면은 수 없는 격이 쫙 있어요. 그럼 그 격이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냐 하기 전에 격 공부만 하려고 한 1년이가 걸려, 이게. 그것도 다 외우는 식이죠. 여기 뭐 있고, 여기 뭐 있으면 무슨 격. 그 다음에 일주가 뭐면 무슨 격. 다 이런 식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사라진 이론인데, 한국에서 대부분 책들이, 중국 책, 고문이 있죠? 이 고문을 번역을 한 게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요 번역이 힘드니까 이 책이 글로 가, 일본. 일본어로 가면 일본어로 된 것을 그냥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된 게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막 들어다 보니까 아직도 맨날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격, 너는 무슨 격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 격 공부하다가 사주에서 중요한 용신 얘기는 지나가면서 계속 공부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다가는 어느 서울에 이 공부를 다 해요. 그 다음에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책을 보면 나와요. 이러한 사주엔 무슨 격인데, 이래서 이 양반은 잘 됐다. 그런데 현재에 사는 사람들 것은 푼 거 아니고, 옛날 사람을 풀었으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이미 이제 동양에서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기타 잡격 공부를 안 해요. 아, 이것은 거의 무용지물이다.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치부하고 관계를 끊었죠. 몇 가지만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종격하고 화격은 되게 중요한 의미고요. 일단 내 팔격과 양인 건록이 중요한데, 건록은 이제 12운성을 공부하면 되고요. 이건 간단하죠. 양인도 이제 식간, 신살도 공부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에 있어서의 격 차이는 큰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이제 어떤 성격에 좀 차이가 있지, 어떤 직업적인 문제, 아니면 성격에 대한 문제,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은 세세한 부분에서 큰 차이는 안 나요. 두 가지가 다 동일한 거는 여기와 여기가 자체가 같은 오행이다. 틀린 거 하나. 일간이 무인 경우에는 보통 이게 오가 양인이 돼요. 몇 가지 예외는 있는데, 하여튼 대다수는 같은 오행일 때 이런 경우 많이 쓰죠. 근데 종격은 실제는 거의 다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지지에 삼합이 있거나 방합이 있으면 거의 해당이 돼요. 왜냐니까 이제 지지 삼합 하면 보통 이제 신자진 말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삼합인 경우는 얘가 합해서 수가 되고 화가 되고 목이 되고 금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 자체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주가 웬만한 일간이 힘이 없거나 아니면 일간이 예의 힘을 받거나 하면 거의 종격으로 바뀌게 되죠. 동시에 이제 방합도 그래요. 방합도 이제 인하고 묘진, 여기 목이고요. 사오미, 화. 이렇게 금이 되고 마지막 뭐 해 자축이 왔다. 이 수가 됐다. 이거 자체가 관계가 왔을 때는 거의 종격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아닌 경우는 있죠. 근데 특수한 경우가 보통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근데 화격도 많이 처음부터 갓기는 핫토다 이런 말 해왔지만 이게 언제 쓰이느냐 이럴 때도 많이 쓰여요. 물론 대운풀이 할 때도 많이 쓰이지만 대운 세운 할 때도 많이 응용이 되죠. 그렇지만은 거의 화격을 할 때는 갑기가 핫토 있는데 왜 이럴까? 종격을 공부할 때는 한 얘기 별로 안 나와요. 지지에 전체의 힘이 몰려 있느냐 아니냐 이러한 판단을 하죠. 만약에 지지 전체가 이거 아니고 이 뭐 인하고 인 4개가 왔다. 그러다가 일간이 간목이다. 그럼 전체가 다 기운은 몰려 있겠죠. 나머지가 뭐 있어봐야 힘이 별로 없으니까. 자,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러한 경우에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힘이 아주 강력한 것은 역시 사막과 방합이다. 이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걸 쭉 풀어놓고 무엇을 하느냐. 요새 말로 하면 이제 그 어떤 그 분류죠. 사주를 보면서 사람에 대한 특성을 쭉 분류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분류했냐 이렇게 하니까 저기서 종격이라든가 화격 해봤자 결론은 통변성 얘기요. 비견부터 저기 있는 정인까지 그 속에 하나일 뿐이죠. 사주에서 기본 패턴은 일단은 10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예로 우리가 종해서 종제격이 되었다 치자고요. 이래봤자 이 의미가 편제의 기질이 강하고 정제의 기질이 강한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는 다 이 속에 포함된 얘기죠. 편인정인이라는 이 말도 쭉 써왔잖아요. 역시 종하게 되면은 이러한 마음이 내포된 것이 훨씬 더 강하다는 의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양인이 강해요. 어떻게 강하느냐? 자, 양인은 일간이 일단은 양간이어야 돼요. 일간이 양간이면서 월지라는 게 이거죠. 자, 이러한 사주가 있으면 여기에 무엇이 왔다 치면 이 월지가 식간에서 볼 때 양인살이 왔다 하면 이걸 가지고 양인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이러한 차이가 오죠. 일간이 무일 때는 엉뚱하게 오인 경우가 또 양인이요. 하여튼 여기 도표를 보는데 그 자체에서 일간이 양이면서 여기 양인이 오면 양인격이라 했단 말이죠. 이러면 처음에 사주 공부를 할 때 얘하고 같으면 일단 격을 잡지 말고 위를 바랐단 말이죠. 그래서 양인격에 자, 이 사람이 먼저 여기에 기가 있어서 요거는 상관이죠. 양인격에 상관격 병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양인격과 건록은 이 속에 언젠가 기본 8격 내부에 두 가지 어떤 여기 겹치는 문제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져요. 나는 공부를 분명히 여기서 안 잡고 상관격으로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보니까 왜 양인이 왔냐? 그러면 양인격과 건록이 상관이 다 왔다. 그럼 어떠한 격으로 잡아야 되냐 이 문제죠.
그런데 양인과 건농 문제는 거의 다가 얘하고 거의 오행이 같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 이 사람은 양인격은 격이고 동시에 상관도 격이다. 두 가지를 같이 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되지요. 이 사람은 상관격의 기질에 양인격이 가미됐으므로 더욱더 특성이 강하다. 그럼 양인이 무엇이냐? 자, 상관격을 이루면 또 상관의 특성이 있듯이요. 양인격이 있으면 그것을 추가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시다 보면은 이 사주는 양인격에 상관이 투관되어서 상관격도 이룬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존한 격이죠. 만약에 구문에 있는 모든 격을 다 따지면요. 한 사주의 격이 3개, 5개 막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양인격은 기질이 일단은 용감하다 보면 돼요. 전쟁이 벌어지면요. 옛날 그 6.25 때 전쟁을 보면 총을 가지고 막 쏜단 말이죠. 근데 이 총을 쏘면서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또 하늘을 보고 쏘는 사람이 있어요. 정확히 보고 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양인의 격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정인의 격을 이룬 사람이 총을 쏜다. 아마 총 쏘고 이 양반 불면증 오게 돼, 대번이요. 영화 보면 꼭 이제 군종이죠, 군종. 군종 스타일인데 총 쏘겠어, 안 쏘지요. 그래서 양인 격은 용감하면서 반대로 잔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의지가 아주 강하고요. 쉬운 말로 나쁘게 보면 잔인한 거고 반대로 보면 겁이 아예 없죠.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은 한 20년 전만 해도 시골 30년 됐구나. 20년 됐나. 가면 닭을 잡을 때 요새같이 닭집에다가 이렇게 닭을 잡아주세요. 안 맡기거든요. 거의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골에서 바로 닭을 잡아서 목을 치고 요리를 해서 나오는데 요즘 기계에다 탁 넣어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닭을 탁 잡는 사람들이 누구냐? 꼭 이게 그 집에 가장 큰 어린인 어떤 주인 아저씨가 안 잡아요. 잡으면 아주 묘하게 사모님들이 잘 잡아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탁 잡아서 비틀어요. 근데 또 이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7살 먹은 애가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생을 말하는데 타고난 자체가 좀 과감하죠. 우리가 직업이 있을 때 나는 TV를 이렇게 보다가 애들이 나는 선생님이 하고 싶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나는 가만히 보니까 과학자 할래 이런 애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는 범인 잡는 형사가 될 거야. 범인 잡는다는 뜻은 거의 그거 아닙니까? 강력계. 왠지 이런 걸 막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과감한 면이 있죠. 아이고. 이런 케이스 말고 일종의 그런 거 있죠. 전쟁 놀이를 상당히 좋아해요. 월남전에서요. 전투를 했는데 한국에서 많이 파병 갔죠. 이 파병 가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고 또 전투에서 또 잘 하기도 했는데 이때의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때 전투를 갔다 와서도 불구하고 난 역시 군이 좋아하고 군에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이 거의 다가 양인의 기질이 강하다 봐야죠.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야 무슨 살생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살생이 사람에 대해서요. 사람을 사망시키면 안 되고 이런 게 강해졌지만은 우리가 한 800년 이것도 말고요. 한
50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 전투는요, 총으로 쏘는 게 아니고 칼로 우리가 한 20년 전에 닭을 잡듯이 진짜 칼로 막 죽이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원시 시대도 아니에요, 이게. 한 200년, 300년 전만 해도 분명히 칼로 싸워서 막 죽이는 시대가 있었던 충분히요. 근데 칼로 누가 죽일 수 있느냐? 사실상 여기 있는 분들요, 칼 주고 옛날 같이 싸웁시다. 못 죽여요. 칼이 상대방 목에 닿으려면 막 떨리고요. 부들부들 떨리는데 자기가 자기 상처만 봐도 막 떨리는데 그거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만큼 과거 전투에서의 전쟁사는 거의 다가 양인의 기질이 강하면 좋아해요. 일본 가면 그 전쟁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전쟁 광도 있다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어떠한 한 나라에서 전쟁하고 살인은 정말 나쁜 거다 하고 계속 교육을 받았다. 이러면 양인의 격을 이룬 사람은 자기 기질이 발휘 못되고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살인을 권장하는 나라에 태어났다. 저번에 그 이라크에서 많은 사람들도 막 죽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묘하게 양인의 격을 이룬 사람들이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그러냐? 아니죠. 잘 쓰이면 이게 대권력가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군장성이죠. 이게 이제 이러한 면이 강한 건데 그 특성이죠. 그래서 양인이 격을 이룬 사람들은 이제 항상 어릴 때부터 그거 시키죠. 마음 수양이요. 과거 시대에는 거의 다가 권력 계통은 양인이 격을 이루지만 쟤는 장군감이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 말하는 장군감이 저러한 경우를 말을 해요. 하여간 사람을 사망하게 해놓고 무자비할 수 있는 것도 어디에 쓰이냐? 잘 쓰이면 좋은 데 쓰여요. 볼까요? 피를 보고 뭔가 하는 거를 차분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반대로. 잘못 쓰이면 살인이지만요. 잘 쓰이면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만약에 누가 피가 막 흘리고 있는데 그걸 가서 꿰맬 사람은 드물어요. 피를 보고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분들이요. 외과 의사죠. 잘 쓰이면 참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인이 또 격을 잃는 사람이 묘하게 이 칼을 참 좋아해요. 그래도 날이 선 다 칼을 좋아하거든요. 집에 가면 그걸 또 이렇게 놔둘 수 있어요. 자, 피를 우리가 잘 쓰이면 좋은 거고 잘못 쓰면 이거거든요. 반대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게 되면 이건 대단한 애국자지요.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안 쓰이고 또 사람을 살리는 데 위해 안 쓰인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잘못하면 범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우리 아이가 양인이 격을 이루었다 이러면요. 용감하고 과감하고 다 좋거든요. 그럼 거기에 직종에 맞는 걸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이 잘못되고 동물 죽이는 거 웬만하면 이렇게 시키지 마세요. 양인이 격을 잃은 애한테 너 가서 닭 잡아와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아는 분들 그 집안에도 내 친구한테 항상 닭을 잡게 시켰어요. 얘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도 2학년 때인가 집에 가죠. 왜니까 집에서 자기 닭 잡으러 시켰대요. 뭐냐면 2마리 잡는데요. 결론이 막 잡더니만 나중에 군대를 지원해서 저게 공수부대에 가더라고요. 하사관으로. 근무를 참 잘했어요. 상도 많이 받고. 지금은 이제 한참 근무하다가 전역했지요. 진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러한 부대에 가면 이 능력을 상당히 발휘하게 돼요. 이러한 기질의 사람을 일로 안 보내고, 군에 안 보내고, 쉬운 예로 어떤 재정 업무 담당을 보냈다. 겁이 없죠. 잘못하면 눈앞에 이거 내가 가져갈까? 과감하게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딱 어울리죠. 또 양인이 격을 잃으면 항상 원죄의식을 심어줘, 어릴 때부터. 너는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고 항상 가르쳐야죠. 옛날 시대는
우리가 한 1800년 전만 해도 산다는 게 거의 다가 전투거든요. 저기 나라에서 일로 오면 요새같이 뭐 폭탄이 휙 나서 떨어뜨려서 땅 터지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칼 가지고 정확히 상대의 어딘가를 찌르고 자르고 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요새 볼 때는 무자비해야 돼요. 과거에 전투가 많을 때 창을 들고 탁 찔렀는데 상대의 배에 들어가는데 빼지를 못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자비성이 참 나쁘다 해서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자 하면서 살인은 하지 마 이렇게 쫙 교육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양인의 기질을 좋게 쓰자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칼을 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현재의 외과 수술은 못할 거예요. 탁 째놓고 부들부들 떨면요. 신체 내의 장기를 보고 부들부들 떨면 사람 죽지요. 아주 차분해야 돼요. 상당한 차분성이 요구되죠. 뭐 성형외과도 다 마찬가지죠. 칼을 대는 쪽은 거의 다가 차분해야 돼요. 건녹은 이제 그거죠. 월지에 건녹이 오면 이제 건녹격이 이렇게 많은데 역시 두 가지 같이 해서 보면 돼요. 월지의 12운성이 건녹이 오면 건녹격이다. 역시 이거와 또 다른 거 합쳐지겠죠. 그런데 이 특성은 상당히 독립심이 강해요. 자, 양인은 용감하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건 독립심이 강해요. 근데 너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집이 있고요. 질투심이 심하고 남에 대해서 잘못하면 막 이간질만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쓰이면 독립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양인이든 건녹이든 간에 둘 다가 역시 자신만만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 하면요. 부모가 이제 교육을 시킨다. 이 양인이 격을 잃었을 때 엄마한테 나중에 화를 내면서 확 대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었다. 부모를 어떻게 했다. 뭐 신문에 크게 났다 하면 이러한 경우고요. 부모가 뭐라 해서 나는 드디어 집에서 볼 때는 가출이고 나는 출가할래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케이스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부모한테 대들든 아니면 독립을 하든 둘 다 특징은 부모한테 받을 게 없다. 이러한 뜻이죠. 이걸 쉽게 풀면 이렇게 돼요. 자, 보자고요. 월지가 묘에 이것이 이제 일간이 갑이었다. 뭐 이러한 사주가 있는데 얘와 얘가 기운이 같죠? 같은 목이란 말이죠. 이러니까 사주책보다 보면은 일간과 월지가 같으면 부모한테 받을 게 없거나 아니면 받아도 탕진한 후에 다시 성공한다 이 나와 있거든요. 그 특성이 이제 거의 양인하고 건녹에 대한 얘기죠. 뭐냐니까 부모로부터 대들거나 동시에 부모한테 뭐라 하면 아니 나 귀찮아 나갈래 이런 식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밉보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주겠어요. 동시에 부모가 돈을 줘도 자기가 자신만만하니까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사업을 과감히 해버려요. 하다가 탕진을 다 하죠. 그런데 독립심은 되게 강하거든요. 다시 경험을 해서 성공하게 되는 케이스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를 보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아는 집에 어떤 집에서 그 따님이 자기는 이게 맞는데 우리 아버지가 많이 주는데요. 부잣집 따님인데 가봐야 알지 그랬죠. 그래서 아니 가봐도 자기는 딸 둘밖에 없는데 뭐 주겠죠. 가봐야 알아요.
이쪽 아버님은 항상 사회사업을 좋아하는 분이니까 가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양인하고 건록은 특성이 좀 강해요. 구성이 잘 되면 아주 권력자가 되겠죠. 건록도 구성이 잘 되면 대사업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범죄로 된 거고요. 이런 케이스는 일종의 소가 딱 찍었게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건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한테 요만큼만 이동을 좀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내 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하는 마음이 잘못되는 거지, 이게. 그런데 범죄로 갈 수 있는 이거는 참 맞아요. 과거 한 50년 전만 해도요, 대권력자지요. 자, 유명한 판사가 되다 치자고요. 양인이 격을 잃은 사람은 너는 사형하고도 집에 가서 편히 자요. 그런데 정관이 격인 사람은요, 법으로 볼 때 너는 사형해놓고요, 집에 가서 매일 막 괴로워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 아프고 막 그러지,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재판을 하든 권력을 잡든 간에 직종에 따라 달라지죠. 이런 분도 있어요, 내 주위에. 저희 이제 막내 삼촌 친구분인데, 월남전 갔다 오신 분인데, 갔다 오시고는 술을 마시면은 막 두려워해요. 막 뭐가 보인다고요. 근데 또 다른 분은, 이분은 그때 그거 했단 말이죠. 운전을 하신 분이고, 월남전 갔어요. 운전을 하면서 참전을 해서 자기 총에 상대방이 맞아 죽은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또 한 분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여서 상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태연하게 사는데, 이 운전을 하시다가 전투에 참전해서 총을 한 대를 쐈는지 어딘지 모르지만 이분은 항상 괴로워하고, 이게 자그마치근 한 30년째 그런 거지, 거의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거지, 결혼 안 하시고. 맨날 이제 술을 마시면 막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양인의 격을 잃은 아이가 있다면 저는 일찌감치 그냥 육군 산악교 보내든 어디 가서 군대를 보내요.